얼마 안 됩니다. 공장 용지는 520평이고요. 공장 용지는 520평이고 토지가 이제 4,300평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경매 감정가가 36억입니다. 사건 번호가 15 타경 24,228 포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공장인데요. 그때 당시 저 공장 안에 폐기물이 많았어요. 네, 폐기물이 많았고 여기에 1순위 금액이 농협에서 20억이 있었어요. 전체 부실 났는 금액이 28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공장 자체는 520평인데 이쪽 전체 부지가 4,300평 좀 넓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 가격이 36억 중에 토지 감정이 30억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 공장 감정은 6억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건축비가 올라서 이 공장 짓는데 6억 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 그 당시에 공장 감정이 6억이고 4,300평 토지 감정이 30억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여기 거의 유치권이지만 유치권 표시가 되어 있었고 폐기물이 여기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계속 되었는데 몇 차까지 유찰이 되었냐? 5회차까지 유찰이 돼가지고요. 유동화 회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가 있다 했잖아요. 목표가가 이게 36억인데 1순위가 20억 채권인데 이게 경매로 나와서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최저가 12억 정도 떨어졌을 때 목표가가 12억인 거야. 그때 한 명이라도 들어왔으면 우리가 채권을 못 샀어요. 근데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게 9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9억까지 36억짜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물건 자체가 토지도 4,300평이고 공장도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지만은 뭐 유치권이나 이 폐기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유동화 회사에서 목표가는 12억을 받아야 되는데 유찰이 되니까 변경을 시킨 거예요. 변경을 시키고 나서 채권을 매각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얼마 했냐? 20억짜리를 12억에 했어요. 12억에 채무이수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동화 회사의 채무이수 사후정산 방식은 매입 가격에 낙찰가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낙찰가를 125% 하면 얼마죠? 12억에 125% 15억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15억에 낙찰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경쟁자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다른 경쟁자들은 최저가에서 그 전차가 사이를 적어요. 그러니까 그 전차가 12억 9천에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9억에서 12억 9천 사이를 많이 적었겠죠. 근데 저희들은 얼마를 적었어요? 예, 채권을 활용해서 20억짜리 채권이니까 매입 가격의 125%에서 15억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허위유치권에 대한 자료하고 그런 해서 은행 대출을 얼마 받았냐면 그때 80%가 조금 안 되게 받았어요. 11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금이 36억짜리 이 공장 용지 이거 매입하는데 3억 5천이 들었어요. 3억 5천이 들어서 이제 경매가 끝났죠. 대출 11억 5천 받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경매가 끝나면 배당 절차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데 15억이 이제 채무인수 사후정산 방식이다 보니까 유동화 회사로 배당이 됐겠죠. 근데 저희들하고 계약이 얼마였다고요? 12억. 12억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돌려받아요? 3억. 네, 3억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3억 5천 들어갔다가 경매 끝나고 3억을 돌려받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1년 지나서 우리가 재감정 제출하고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1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매각이 됐어요. 얼마에 매각이 됐냐? 저희들이 보통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잘 안 해요. 예. 못하죠. 직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나 매매를 바로 내놓는데 포천의 부동산에서 이걸 20억에 팔아준 거예요.
한 우리가 4억 정도 내놨는데 20억에 이제 단기 매매로 20억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장을 15억에 낙찰받아서 3억 5천 들어갔다 3억 돌려받고 1년 만에 8억을 남긴 공장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 가서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 공장이 가격이 얼마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요 6억 가지고 택도 없어요. 아마 한 15억 정도는 들 겁니다. 근데 그런데 저 뒤로는 저쪽에 증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았을 땐 여기하고 저 뒤에 땅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 단기 매매로 이제 3억 5천 투자해서 3억 돌려받고 8억을 남겼는데 단기 매매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더 가지고 왔으면 더 남길 수 있었겠죠. 이게 토지 감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지 감정은요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감정이 높은 게 좀 좋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토지 감정이 전체 감정에서 36억 중에 그 당시에 지금은 이게 한 45억쯤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건들을 가지고 올 때 첫 번째 보는 게 토지 감정이 좋은 거, 그 다음이 건물 감정이고 그 외에 이제 제시외 뭐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계는 이게 그 범용 기계가 있고 또 범용이 아닌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기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설할 때 매입할 때는 한 대당 3억 5천이었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 3천만 원도 못 받았어요. 10분의 1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범용으로 쓰이는 기계 외에는 절반 가격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토지는 좋은 데는 뭐냐? 가격이 올라요. 네. 내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공시지가가 한번 오른 게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건물 감정보다 이제 토지 감정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매입을 합니다. 좀 빨리 팔았네요. 땅값보다도 더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입하신 분도 대출이 잘 되고 이게 감정이 36억인데 20억에 팔았습니다. 되게 싸게 파는 거. 그렇죠. 그분도 이제 땡겨먹고. 네, 득이 되니까 아마 그분도 제 감정에도 자기 돈 다 빼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지가 4,300평이나 되다 보니까 자기 용도에 맞게 또 충축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개발해가지고 여기도 주유소 용지지만 이렇게 대지로 바꾸고 공장 용지로 바꾸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주유소를 예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 행위해서 짓는 데까지 허가 받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민원도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뭐 허가 내는데 근데 이 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장 용지로 이게 개발 행위해서 허가 내는 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허가가 난 공장 이런 공장을 인수하면은 공장 용지로 허가가 나 있었던 거기 때문에 허가 살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폐기물을 각 채워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 줄 알았는데 그때 정대호 본부장 만나가지고 이제 이거 좀 법적으로 고소고발도 한다고 이래서 의외로 그분들이 자기들 돈으로 다 철거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면도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끝났어요. 자세한 그 사항은 우리가 사무실 가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왔으면 포천 계곡에 한번 모시고 갈라 했는데 전자 쪽으로 무슨 하청업체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자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주 바뀌어요. 협력업체. 특히 저 LG 같은 경우에는
보통 TV 뭐 이런 전자제품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툴을 만들고 하면 대량으로 판매되는 건 좋은데 이게 그 제품 자체가 신제 제품이 나오거나 바뀌면 다시 재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꾸준하게 잘 팔리면 되는데 뭐 다른 경쟁사에서 뭐 더 좋은 게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브라운관이 LCD로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약간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라인 자체를 다 교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청이 졌습니다. 갑자기 대기업이 좀 따라가야 되면 협력사가 또 바뀌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단기간 내에 대기업하고 해서 양으로 승부를 해서 수익을 못 내면은 많이 이제 빨리 바뀌는 경우가 몇 년 못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5년 만에 뭐 문 닫고 막 그런 경우도 봤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채무 인수할 때 네. 그냥 땅값 많이 나가는 것만 보고도 결정을 하신 거죠. 이게 전자업체 뭐 이런 거 고려 안 해도 고려 안 하죠. 그냥 단타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 이 물건이 이제 12억일 때 만약에 낙찰이 됐으면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윤찰이 되면서 유동회사가 변경을 시키고 매각을 할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건 그 유치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영안에 뭐 폐기물도 문제없이 얼마 안 되고 해결할 수 있겠다. 판단을 서고 나서 저희들이 협상한 거예요. 근데 유한코 같은 경우에 그때도 이게 125%밖에 못 적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20억까지 다 적게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125% 매입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억인데 125% 하면 1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15억에 낙찰을 받고 대출 한 80% 약간 안 되게 받았어요. 11억 5천.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한 300%까지 안 되겠네요. 230% 정도 수익이 났죠. 공정 유치권은 이 기계에 대해서 유치권 조정하는 건가요? 근데 여기에 저희들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유치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치권은 공사채권, 3년 안에 공사채권이 이제 해당되는데 정류도 없었고 그냥 형성망만 붙어 있었고 안에 그리고 돈 될 만한 기계는 벌써 팔아먹었고 근데 은행에서 저당 잡힌 기계는 못 팔아요. 그거는 이제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정리가 된 상태고 폐기물만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소유자하고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유치권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항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없었어요. 단지 이 사람이 이제 유치권을 걸어놓고 폐기물 해놓고 버틴다고. 네, 자기 나름대로 뭐 계산이 있었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연구 전문 하시는 분이 이분의 이제 폐기물 쌓아놓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해서 쉽게 해결이 된 물건이에요. 부존재 소송은 진행됐었나요? 그거는 부존재 소송 자체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유치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얘들이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판단할 때 이거 유치권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러면은 소송을 할 건데 여기 얘들이 이제 유치권 신고를 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철회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법원 기록에 유치권 접수가 돼 있으면 좀 겁을 먹죠. 그리고 현장에 와보면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지만 폐기물이 쌓여 있었어요. 유치권 형성 없기 때문에. 신고 철회가 더 있었다라는 거죠? 물건면도 지금. 예. 그래서 근데 경매 전문가들은요 보통 이제 이런 물건들이 유치권이 있고 이러면 복잡하면 잘 안 오는데 진짜 가격이 많이 다운됐을 때 전문가들이 붙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채권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경쟁이 잘 안 되죠. 네. 그 위에 법사과를 저희들이 이제 넘겨서 낙찰받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신고자를 컨택을 해야 돼요. 저희들은 유치권 신고자를 컨택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유치권인 거 아니고.
이 공장 낙찰 받으면 기계도 따라오는 거죠? 은행에서 네. 저당을 잡은 기계만 따라옵니다. 아니 뭐 기계 뜯어가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받을 때 네. 은행에서 이제 포함하면 계단에 기계를 포함이 되면, 네. 예, 그러면 이제 네. 집행관이 와서 이제 여기 딱지 붙이나요? 이제 딱지 다 붙이죠. 근데 그걸 이제 마음대로 팔으면 형사 처벌이 돼요. 근데 자기가 건물하고 이거 토지하고 기계하고 이제 감정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은 그게 포함이 되는데 기계는 만약에 대출을 안 받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팔 수 있죠 소유자가. 근데 기계를 포함해서 대출을 받으면은 형사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못 팔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계를 따로 중고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배기 같은 경우는 고철을 처리했으니까 돈은 별로 안 됐죠. 여기는 좀 용도가 공장, 생산 공장이라기보다는 창고, 물류 창고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캠브리지인데 네. 보니까. 전부 다 저 예전에도 그 하청업체에서 이제 그 도색 도금했는 그런 물건들 이렇게 보관해놓고 유통으로 이렇게 창고 역할을 했니까 지금도 저 안에 전부 다 이게 창고 형태로 쓰는 거 근데 특성해갖고. 그러니까 대표님도 처음에 요 물건이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몇 번 오셔봤거든요. 저는 제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사진 다 촬영하고 괜찮다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협상이 돼야죠. 이제 가격이 맞다 하면은 이제 제가 한번 와보고. 그건 대부분 저는 올 때 이제 은행 직원하고 와요. 지점장이나 사장. 아예 뭐 대출까지 예. 가능하겠네요. 예.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낙찰 받기 전에 거의 이제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봐놓고 그래요. 이제 시작을. 이거는 그럼 물건이 유동화해서 먼저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이 알고 있다가 가격 떨어지는 거 보고 출하하신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 최저가가 이제 12억 9천일 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관심 물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보고 있다가 떨어져서 이제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을 한 거죠. 담당자까지 우리가 다 알아놓은 상태였어요.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물건 중에 관심 물건으로 등록해낸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한코에서 물건 한 30개를 받았어요. 30개를 받아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에 이제 연말이 지나면 4사분기 물건이 또 넘어옵니다. 4사분기 물건이 대량으로 넘어가요. 그게 더 약합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유동화회사에서 또 은행에 나오니까 그 물건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번에 신규로 넘어오는 물건 중에 30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박이 있습니다. 네. 감정가가 390억인데 1순위 채권이 한 350억짜리가 있어요. 산업은행. 근데 그게 140억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부터 제가 특징 물건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자 중에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이제 제가 사무실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 돼요.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어야 되고. 근데 지으면 뭐합니까?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건설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입찰 자체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컨택한 건설 회사 중에 마지막으로 잘 빠져나온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금 자산이 한 1,600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금을 돌릴 곳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강국공사는 아시다시피 작아요. 100억짜리 공사밖에 안 됩니다. 강국공사는 돈은 뗄 염려는 없는데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에서 이제 MPL 쪽에 관심이 있는 이사가 몇 번을 컨택을 해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만 괜찮으면은 이제 공동 투자로 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지 분석이 끝나면은 제가 이제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성사가 되면 이제 140에 가져와서 이게 390억짜리 채권이니까 론셀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큰 물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것도 그럼 50대 50으로 하시겠네요? 50대 50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 돼요? 100억까지는 5대5 방식으로 가는데요. 100억이 넘는 거는 이제 아마 그쪽에서 조정을 좀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300억까지 6대 4다 우리 회사. 네. 육이 누구예요, 사실은 육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와 그런 싸움이거든요. 누가 먼저 이제 가져오냐, 그 다음 대출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유치권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이런 능력이거든요. 근데 자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이제 그 건설 해봤자 적자인데 뻔한데 그러니까 이게 땡볕 시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얘기가 되고 내년에는 특수물건 갈 거고 엄청 발전할 거니까. 근데 사실 이런 물건도요. 이런 물건도 부실이 났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은 한 이제 한 감정이 한 45억 넘을 거예요. 4,300%입니다. 땅값이 있게해서 근데 모르겠네. 이게 MPL로 3억 5천에 들어가서 매입하고 3억 돌려받는 게 MPL 말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0억에 팔았어요.